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전환을 앞두고 궁금한 게 여럿 있으실 겁니다. 가장 먼저 신호왔던 항공주 갈까?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거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종합 상사주에 대한 흐름은 괜찮을지 이에 대한 점검도 오늘 함께 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류재현 수석 연구위원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항공주 쪽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여전히 지지부진해서요. 환율 부담, 유가 상승 여파일까요? 지금 어떤 영향권에 있는 건지 좀 전반적인 흐름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원달러가 상승하게 되면은 항공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가 상승은 물론이고요. 특히 원달러의 영향이 좀 큰데 복합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유류비 같은 이제 외화 기반의 비용이 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외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 장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외화 환산손이 발생을 하게 되고 부채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국제여객 수요가 이제 감소하는 영향을 갖게 되면서 좋을 게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국제여객 수요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영향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여객 위주의 항공사들은 사실 지금 수송량 자체가 공급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한다. 그런 상황은 아니다. 유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좀 최근의 부진은 리오프닝의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그런 리오프닝의 그 스케줄이 조금 불투명해지고 연기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조금 반영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모멘텀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백신 접종률에 따른 여객 수요 증가, 이에 대한 실적 개선, 여기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일까요? 내년에는 분명히 이제 위드 코로나가 효과가 나타나면서 여객 수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다만 이제 노선별 좀 차별화가 좀 심화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그 일부 리오프닝이 있었을 때 노선별 차별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차별적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그럼 항공업계 어떻게 될지를 좀 보기 전에 그럼 물류 얘기부터 좀 해보고 갈게요. 그러면은 물류 쪽 때문에 계속 3분기는 선방하고 있다, 계속 잘 버텨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계속 이러한 추세는 위원님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여기서 물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공 화물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요. 네. 항공 화물을 의미 있게 하는 회사는 사실상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회사가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런 화물의 호황이 나타나면서 실적 견인을 하고 있고, 마치 코로나가 없었던 상황인 것 같은 그런 높은 수준의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유가가 오르는 게 좀 부담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시장 상황은 이런 유류비 어느 정도 전가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소실적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화물을 하는 업체와 하지 않는 업체 간의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제 화물이 좋은 게 컨테이너도 지금 분위기는 계속 좋긴 하죠. 근데 이제 컨테이너는 3분기 정도가 이제 피크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된다면 화물은 이제 4분기가 피크이기 때문에 좀 더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 화물이 좋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요도 수요지만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여객기가 날아가지 않으면서 여객기 밑에 실어나는 화물 공간, 적재 공간이 공급이 안 되면서 이제 벨리카고로 불리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가 완전 본격화기 되기 전까지는 공급 제한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면서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업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죠. 화두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 관련된 이슈인데요. 연말 안에 조금 무언가 뉴스를 받아보긴 좀 어렵겠죠. 내년으로 넘어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이 결합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 평소 같은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1위 업체와 2위 업체가 합병이나 인수, 하늘처럼 돌아간다는 것은 공정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제 특수 상황으로 인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는 산업은행이 같이 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높은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공정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연말 전까지 이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제한적인 조건부 승인이 날 가능성도 좀 있어 봅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인수가 확정이 되면은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이고, 시장 지위가 좀 확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건부라고 말하신 거는 항공노선 분배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거다 이렇게 보셨던 건가요? 아무래도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이 승인이 조건부로 날 것이기 때문에 날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적어도 초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평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게 거의 세기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이벤트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항공사에서는. 알겠습니다. 항공주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린 인플레이션과 함께 전반적인 에너지 쪽 그리고 상사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지금 시장의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위원님. 언제까지 이러한 추세에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역시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현재 지금 오르는 이유가 이제 공급망 교란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 전통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이 좀 수요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 쪽에서도 이제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 에너지 가격 상승이 아마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가 전반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상사주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네요. 네,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 급등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는 조금 이제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 급등하기보다는. 하지만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은 당분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최근의 상승분만으로도 이 상사업체들의 자원 개발 부문의 실적은 의미 있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업체별로 좀 차별화가 될 텐데, 예를 들면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의 비중이 높고 시장의 가격 상승이 그대로 실적에 빨리빨리 반영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 더 단기 시장 모멘텀이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것이 미얀마 가스전입니다. 근데 이 미얀마 가스전의 판매 단가는 이 시장 가격이 바로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유가의 지난 1년 가중 평균이기 때문에요. 그 단가 상승폭은 조금씩 좀 낮다. 그리고 좀 천천히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성적표는 전반적으로 상사주들 좋게 나왔는데 그럼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는 4분기까지 호실적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거죠? 이 기조는 이제 자원과 규모가 한정되면 4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주와 함께 상사주의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류재현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 흐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탄력이 한 번 더 올라간 지금 오후장입니다. 3,050선 터치까지 좀 시도가 되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코스닥 역시 1.63% 정도의 상승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시 구간 넘어서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현대차 쪽에서요.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누적 판매도 괜찮은 것으로 계속 수치가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시장 반응 마지막까지 좀 꼼꼼하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감 저희가 잘 준비 2부에서 이어서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효리부동시가대 서울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